채화영이 구두에 입을 맞췄어요. 그것도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로요. 30년 동안 드림그룹의 안주인 행세를 하며 온갖 악행을 저질러온 그녀가 자신이 짓밟고 죽으려 했던 바로 그 여자 앞에서 굴욕의 극치를 맛보는 장면이었는데요. 그냥 속이 다 시원했어요. 진짜로요. 화면 보는 내내 손이 덜덜 떨렸다는 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리뷰 제대로 들어가기 전에요. 이 드라마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빠르게 배경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아는 분들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보시면 앞으로 전개가 훨씬 더 짜릿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첫 번째 남자의 이야기는요. 30년 전 아주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 하나가 철저하게 짓밟히면서 시작돼요. 드림그룹의 정당한 후계자 마동석. 이 사람은 배경도 백도 없는 고아 출신 여자 정수키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당연히 재벌가 아버지 마대창 회장은 반대했겠죠. 내 신분에 맞는 여자를 찾아라는 식의 그 압박. 우리가 드라마에서 수천 번 봐온 그 장면이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가 다른 점이 뭐냐 하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채화영이라는 여자가 등장하거든요. 이 여자 단순히 질투심에 눈이 먼 라이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야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마동석을 사랑한 게 아니라 마동석의 옆자리를 드림그룹의 안주인 자리를 원했던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포지션을 탐한 거죠. 이게 채화영이라는 캐릭터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화영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고요? 임신 스캔들 조작이에요. 동석과 화영이 이미 아이를 가졌다는 거짓 기사를 언론에 터뜨려버린 거예요. 지금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기사 하나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 근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수키에게 갔어요. 임신 8주였어요. 그때 수키가 마동석의 쌍둥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그 기사를 봤던 거예요.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여자의 아이를 가졌다는 기사를 자신이 그 사람의 아이를 뱃속에 품은 채로 읽어야 했던 거잖아요. 수키가 선택할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였어요.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는 것. 그리고 마동석은 그로부터 6개월 후 해외에서 의문의 사고로 실종돼요. 사랑하는 두 사람이 동시에 세상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진짜 비극은 지금부터예요. 채화영은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마 회장에게 마동석의 아이를 가졌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탐욕의 업보라고 해야 할까요? 계단에서 굴러서 사산을 하게 돼요. 이제 화영의 손에는 카드가 없어졌어요. 마 회장 앞에서 내밀패가 사라진 거죠. 그러자 이 여자가 선택한 게 뭔지 알아요? 직접 아이를 훔쳐오는 거예요. 신복 이강혁과 짜고 수키가 숨어있는 시골 별장을 알아냈어요. 그리고 수키가 쌍둥이를 출산하는 순간 간호사로 변장해서 들어가요. 수키가 피투성이로 낳은 아이 중 한 명, 서린이를 강제로 빼앗아 자신의 딸로 둔갑시킨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증거인멸을 위해 수키를 강목으로 폭행해요. 그리고 창고에 가뒀어요. 잠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해요. 채화영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심리였을까요? 사랑이 변질된 집착? 아니면 처음부터 사랑 같은 건 없었던 걸까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채화영이 사실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한 적이 없는 사람이 아닐까 싶었거든요. 마동석을 사랑한 게 아니라 마동석이 상징하는 것들, 즉 재벌가, 권력, 안정감, 지위를 사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이를 훔치고 사람을 폭행하고 창고에 가두는 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화영이 진짜 사랑을 알았더라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 다시 수키로 돌아가요. 창고에 갇혀서도 수키는 포기하지 않아요. 거기 있던 고춧가루를 화영 일당의 눈에 뿌리고 탈출을 감행해요. 그런데 추격대에 쫓겨서 폭포 벼랑까지 몰리게 되고 결국 벼랑 아래로 몸을 던져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대가가 너무 혹독했어요. 뇌 충격으로 과거 기억을 모두 잃어버린 거예요. 마동석도 쌍둥이 딸도 화영에게 당한 것도 자신이 누군지조차도 전부 지워졌어요. 그렇게 정숙희는 기억을 잃은 채 남은 딸 장미 하나만 끌어안고 반찬 가게를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2026년 30년이 흘렀어요.
우연한 재회로 채화영을 다시 만난 정숙희는 모든 기억을 되찾아요. 30년치 통안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그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그냥 분노가 아니에요. 30년 동안 자신이 누군지도 모른 채 반찬 가게를 하면서 살아왔던 것, 딸을 빼앗긴 것, 폭포에서 떨어져 죽을 뻔했던 것, 사랑했던 사람을 잃은 것.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수키가 여기서 나 살아있었어. 라고 뛰쳐나가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예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숨긴 채 철저한 복수를 계획해요. 이게 이 드라마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하게 판을 짜는 거거든요. 30년 동안 밑바닥에서 살아온 사람의 내공이 느껴지는 장면들이에요. 그 복수의 첫 수가 바로 인도 알리 회장 변장술이에요. 때마침 화영과 그녀의 아들 강준호는 드림그룹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고 투자자를 찾던 중이었는데 거기에 인도 거물 투자자 알리 회장으로 완벽히 변장한 수키가 나타나는 거예요. 화영 입장에서는 눈앞에 있는 게 30년 전 자신이 죽이려 했던 바로 그 여자인지 꿈에도 몰랐겠죠. 그러니까 더 통쾌했어요. 정화의식이라는 명목으로 화영에게 온갖 굴욕을 선사해요. 전 직원과 아들 강준호가 보는 앞에서 가죽 구두를 강제로 벗게 하고 뺨을 때리고 무릎을 꿇려서 구두에 입을 맞추게 해요. 화영이 30년 동안 남에게 해온 것들이 고스란히 돌아오는 장면이었는데요. 저는 이 장면이 단순한 복수극의 쾌감을 넘어서 사람이 쌓아온 업보라는 게 결국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 계약서에 독소 조항 하나를 심어뒀어요. 도덕적 결함이나 스캔들 발생 시 위약금 3배를 물어낸다는 조항이었는데요. 화영은 나한테 그런 일은 절대 없다며 태연하게 사인을 해요. 뭔지 알죠? 이게 바로 수키가 판 함정이었던 거예요. 한영자의 상간녀 폭로 작전이 터지면서 화영은 300억 원의 위약금을 그대로 뜯기고 파산 위기에 몰려요. 본인이 직접 서명한 계약서로 인해 무너지는 거잖아요. 진짜 복수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싶었어요. 잠깐, 여기서 잠깐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다음 회차 리뷰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이 드라마 전개가 회차마다 진짜 말도 안 되게 터지거든요. 놓치면 진짜 억울하실 거예요. 300억을 날린 채화영의 다음 선택이 진짜 가관이에요. 사실 드림그룹에는 마대창 회장이 30년 넘게 찾고 있는 딸 마은혜가 있었거든요. 사연 있게 헤어진 딸을 언젠가 찾겠다는 마 회장의 염원이 있었는데 화영이 여기에서 또 한 번 엄청난 수를 두거든요. 이강혁이 수소문하던 마은혜의 50대 예상 몽타주를 만드는 기술자를 협박해서 컴퓨터 그래픽을 해킹해 몽타주 얼굴을 자신의 얼굴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거기에 유전자 검사지까지 정교하게 위조했어요. 그러고 마 회장의 서재로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며 내가 바로 아버지가 찾던 진짜 딸 마은혜라고 말해요.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선택이잖아요. 근데 이 장면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 하면요. 채화영이 이걸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감이 있어요. 30년 동안 거짓말과 위조와 사기로 살아왔으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악의 학습 곡선이 얼마나 가팔랐으면 이 지경까지 왔을까 싶어서 솔직히 소름이 돋았어요. 여러분도 이 장면 보셨죠? 그 순간 마 회장 표정에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셨나요? 저는 거기서 마 회장의 고독함이 읽혔거든요. 딸을 찾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으면 저 눈물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요. 그리고 이 드라마에서 가장 극적인 반전 중 하나가 등장해요. 바로 이강혁의 배신이에요. 이강혁은요, 30년 동안 채화영의 온갖 더러운 뒷수습을 도맡아온 신복이에요. 수키의 쌍둥이를 빼앗는 것도, 수키를 창고에 가두는 것도 모두 이강혁이 함께했어요. 이 사람이 화영 편에서 이탈한다는 건 드라마적으로 화영이 완전히 사면초가에 몰린다는 신호거든요. 그런데 이강혁이 배신하게 된 계기가 단순하지 않아요. 흥신소를 통해서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거든요. 30년 전 채화영이 마동석의 아이를 임신을 했다며 하던 아이가 죽은 거 아니었어요. 이강혁은 그 아이를 차마 죽이지 못하고 보육원에 버렸는데
그 아이가 바로 강남봉의 집에서 자란 강백호였던 거예요. 강백호가 마동석의 친아들이었던 거예요. 이강혁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자신이 30년 동안 충성했던 채화영이 친아들 강준호를 꼭두각시로 만들고 거기에 동석의 진짜 핏줄인 백호의 자리까지 빼앗으려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동안은 그게 영악한 생존 전략이라고 봤을 수 있는데 이제는 그 칼날이 무고한 사람들에게 직접 향하고 있어요. 특히 마서린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까지 알게 되면서 이강혁도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직면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강혁이 선택한 건 완전한 배신이에요. 오장미와 강백호를 찾아가서 화영을 단번에 파멸시킬 수 있는 비자금 이중장부와 과거 범죄 녹취록을 통째로 넘겨버려요. 30년간의 공범 관계가 한순간에 붕괴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클라이맥스가 터져요. 마대창 회장이 채화영을 공식 후계자로 임명하려던 바로 그 이사회 당일이에요. 화영은 지금쯤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수십 년에 걸친 계획의 완성이 눈앞에 있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정숙희가 들어와요. 살아있다고 알려지지도 않았던 30년 전에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여자가 당당하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뒤이어 강백호가 마 회장 가문의 고유 문양이 새겨진 금두꺼비를 이사회 테이블에 내던져요. 유전자 감식으로도 문양으로도 이 사람이 마동석의 친아들이라는 증거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강혁이 증인으로 나서서 채화영은 마흔애가 아니며 진짜 회장님의 친손자는 여기 있는 강백호 본부장이라고 폭로해요. 스크린에는 화영의 위조 서류와 목걸이 절도 영상이 상영되기 시작해요. 하나하나 증거들이 쌓여가는데 마 회장은 그 자리에서 충격으로 쓰러지고요. 30년의 사기극이 단 한 번의 이사회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 장면이 단순히 통쾌하게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화영이 무너지는 것과 동시에 마 회장이 쓰러지는 게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30년 동안 화영을 곁에 두고 이용당했던 마 회장 역시 피해자였다는 거예요. 딸을 찾고 싶었던 그 순수한 마음이 악용됐던 거잖아요. 승리의 순간에 패배자가 2명 있는 장면이었달까요? 이제 진짜 마지막 이야기예요. 강준호, 이 남자가 이 드라마에서 참 비극적인 캐릭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의 손에서 버려졌고 드림그룹에 들어오니 채화영이 친엄마라는 걸 알게 되었고 본부장으로 세워서 거짓 위에서 자랐고 그 거짓이 자신의 삶 전체를 지탱했던 거예요. 그런 그가 어머니의 추악한 범죄가 마서린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준호에게 남은 선택지가 뭐가 있겠어요. 어머니를 지키는 것도 어머니를 고발하는 것도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사랑했던 모든 것의 기반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의 붕괴감. 스타 셰프로서 쌓아온 삶, 강준호라는 이름의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느낌이었겠죠. 결국 준호가 선택한 건 자폭이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생명줄이었던 페이퍼 컴퍼니 비자금 500억 원의 OTP 카드를 훔쳐서 오장미와 수키가 세운 피해자 구제 재단에 전액 기부해버려요. 어머니의 숨통을 자신의 손으로 끊어버린 거예요. 이게 단순한 배신이 아니에요. 아들이 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에 오히려 가능한 선택이에요. 당신이 이 이상 더 악해지기 전에 내가 막겠다는 마음이랄까요? 비틀린 형태의 사랑이지만 그래서 더 아프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채화영의 최후예요. 경찰을 피해 도망치다가 도달한 곳이 어디냐고요? 30년 전 자신이 정숙희를 밀어버렸던 바로 그 폭포 벼랑이에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죽인 서린의 환영을 보며 비명을 지르다 발을 헛디뎌 벼랑 아래로 추락해요. 목숨은 건졌지만 전신마비와 실어증을 얻었고 평생 독방 감옥에 갇혀 죗값을 치르게 돼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이렇게 완벽하게 구현될 수 있구나 싶었어요. 자기가 밀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드라마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장면이지만 보는 순간에는 그게 전혀 자기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게 당연한 귀결이다라는 느낌. 그 30년의 무게가 그 벼랑 하나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결말의 그림은 이렇게 그려져요. 정숙희는 진짜 마흔애의 이름을 되찾아요. 30년 동안 기억을 잃은 채 반찬 가게를 하면서 살았던 그녀가 드림그룹의 총수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에요.
30년 동안 빼앗겼던 자신의 이름,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삶을 되찾는 과정이에요. 강백호는 친손자로 밝혀졌고 오장미와 함께 드림그룹을 투명하고 정의로운 기업으로 다시 만들어 나가요. 그리고 30년에 걸친 이 이야기는 감동의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돼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걸려요. 마동석은요? 해외에서 실종된 그 남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30년 동안 실종됐던 사람이 이 드라마에서 어떤 방식으로 다시 등장하거나 혹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거나 그 처리 방식이 이 드라마의 진짜 여운을 결정짓는 것 같거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예측인데요. 시나리오 하나 먼저 드릴게요. 이강혁의 배신이 드러난 이후에도 채화영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 마지막 악수를 두는 장면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번 회차에서 화영이 벼랑 끝에 몰렸을 때마다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해왔다는 패턴이 있잖아요. 임신 스캔들, 아이 탈취, 가짜 마흔의 작전. 막힐수록 더 크게 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다음 화에서는 마 회장의 목숨을 볼모로 잡거나 강백호의 출생 서류를 파기하는 식의 마지막 카드를 꺼낼 수 있어요. 이건 제 뇌피셜인데 이번 회차에서 이강혁이 비밀을 넘기기 직전에 화영이 이강혁을 의심하는 눈빛이 한번 포착됐거든요. 그 장면이 복선일 수 있다고 봤어요. 두 번째 시나리오예요. 이건 제 개인적인 예측인데요. 마동석의 귀환 가능성이에요. 해외에서 의문의 사고로 실종됐다는 설정 자체가 완전한 죽음을 암시하는 묘사는 아니에요. 한국 일일 드라마의 공식 중 하나잖아요. 기억상실이나 신분 교체로 살아 돌아오는 것. 만약 마동석이 다른 이름으로 살아있다면 강준호가 실제로 마동석의 아들일 가능성도 있어요. 화영이 마동석의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건 알지만 동석이 귀환한 이후에 준호와 백호 사이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다음 회차의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이강혁이 이미 준호가 동석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복선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결국 다음 화가 남기는 질문은 이거예요. 채화영이 전신마비와 실어증으로 독방에 갇혔을 때 강준호는 어머니 곁에 남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등을 돌릴까요? 아들이 어머니를 버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죄과 앞에서도 피를 나눴다는 이유 하나로 끝까지 곁에 있을까요? 강준호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게 이 드라마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마지막 한 줄이 될 것 같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들 하는데 죄는 피보다 진할까요?